책 한 권의 여유. 라전 북카페. (2018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책의 해였는데요. 책의 해는 지난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 담긴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대적인 책 캠페인을 벌여야 할 만큼 위기인 책에 대한 응급 대책이었는데, 자, 오늘 라전 북카페에서는 그 책의 해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김주은 북큐레이터와 함께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올해가 책의 해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 많으셨어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한 해 역전 사업을 뭐뭐의 해로 상정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예. 아까도 모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공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듯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책의 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책의 해는 1993년에 한번 선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려 25년 만에 다시 지정이 된 것인데요. 1993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번에 우리나라 독서 실태 조사도 이루어졌었고요. 아하. 그다음에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와 민간이 합동한 첫 번째 책의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책의해는 3월 말에 출범을 했는데요. 한 출판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라고까지 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책의해를 이끌었던 집행위원회가 감각이 좋은 출판인들이어서 재미있는 행사들이 선보였는데요. 예. 예를 들면 심야책방, 그다음에 캣 왕성 유랑책방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25년 만에 다시 올해가 책의 해로 지정이 됐었군요. 네. 홍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정부 예산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정부가 무려 25년 만에 책의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네. 책의 예산이 총 20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이 행사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네. 자체 기획 예산이 15억이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위기에 출판계에 활력을 넣고 국민들의 독서 진흥을 위해 한 예산 치고는 좀 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1993년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그때가 6배, 7배 정도 더 컸다고 하네요. 예산 규모가요? 네네. 예. 게다가 그 사업을 문체부 한 개 부서에만 맡겨놓고 다른 교육부나 국방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같은 부서들이 이 사업을 좀 나몰라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학교나 이렇게 관공서에조차도 책의 해 홍보 포스터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모로 아쉬운 지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역의 독립서점들을 중심으로 한 심야 책방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기억에 남는 행사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이 행사들이 좀 그 도심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아까 그 말씀하셨던 전국 단위의 그 심야 책방 이 행사 외에도 그 외계 행성의 고양이들이 책 속 비밀 코드를 찾아다닌다는 설정의 이동 책방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를 활용해서 나도 북튜버라는 같은 흥미로운 프로그램도 이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2018년 책의 슬로건이 무슨 책 읽었어? 해시태그 무슨 책 읽었어이거든요. 여기서 해시태그는 SNS에서 공유를 의미하는데요. 그렇죠. SNS를 중심으로 한 책 읽기 운동을 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책의 조직위에서 네이버와 함께 진행한 라이프러리라는 행사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라이프러리는 뭡니까? 라이프러리는 삶과 도서관의 합성어인데요. 책이 있다면 일상 곳곳이 거대한 도서관이라는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멋진 합성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 행사가 제주도, 그다음에 서울숲, 그다음에 강화문, 부산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요. 예. 거대한 그 도서관이 공원 같은 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서점에도 큐레이션 의뢰가 들어와서 저는 그림책을 큐레이션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꽤 그래도 신선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있었군요. 근데 과연 그런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국민 독서율을 좀 제고하고 책 읽는 문화를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국민들의 독서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서 앞으로 미래가 좀 어두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재기발랄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사실은 출판계에서 많이 해오던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봤을 때 체계회가 출발하면서 내건 함께 읽는 대한민국 구현, 그리고 국민 독서율 제고, 출판 수요 창출이라는 목표에 이 프로그램들이 가까워졌는가에 대한 물음을 좀 해보면은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던 것 같고요. 네. 체계의 출판계도 더욱 어려워졌고 사실 독자들은 더 줄어든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독서율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국민 10명 중에 4명은 책을 전혀 읽지 않는 비독서 인구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매년 문체부가 1월에 발표하는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성인 중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 비율이 65.3%라고 하는데요. 1년에 한 권 이상이요. 네, 네. 근데 이게 20년 전에 비해 21.5%가 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대 최저 수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서 인구나 독서량이 주는 것은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긴 하거든요. 다른 나라도 책을 읽는 게 조금 덜하긴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뭐 일본이나 근처에 있는 나라들과 견주해 봤을 때 더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출판사 수는 오히려 많이 늘어났대요. 근데 출판사 수가 늘어나고 책도 이제 많아지는데 독자와 도서 판매량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독자는 주는데 저자는 조금 늘고 있는 게 최근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독립 출판사들도 점점 많아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책의 해를 맞아서 그래도 올 한 해 주목받은 책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책들이 주목받았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책과 독서는 문화의 기반이고 그리고 지층이라고 하거든요. 네. 한 해 독서 경향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보면은 작년에 이어서 페미니즘 관련 도서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페미니즘 관련한 책 딱 떠오르는 건 82년생 김지영. 저희가 이 코너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1월에 100만 부를 돌파했다고요. 네, 엄청난 수치거든요. 요즘에 네. 책 100만 부 파는 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대형 온라인 그 쇼핑 업체에서 올해 판매한 페미니즘 책 구매자 성별을 봤대요. 근데 거기에 77%가 여성이고 24%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연령별 자료를 보면 100만 부가 팔린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은 10대 여성에서도 1위였고요. 판매율이 20대, 30대 여성에게서는 각각 2위, 3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페미니즘 도서들이 많이 판매가 됐는데 실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같은 연령대 남성들의 베스트셀러 상위권 목록에 이 책이 전혀 없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렇게 남녀 간에 접하는 텍스트 내용이나 양 차이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남성들의 젠더 의식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밖에 또 다른 책 어떤 책들이 주목받았나요? 페미니즘 도서 인기 있었던 것처럼 여성 작가들의 활약도 참 돋보였는데요. 네. 그 올해의 소설 명단을 쭉 보면은 젊은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평단가 독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은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책을 쓴 최은연 작가를 비롯해서 경애의 마음이라는 책을 쓴 김금희 작가, 예. 그다음에 옥상에서 만나요라는 책을 쓴 정세랑 작가 등이 주목할 만한 책들을 썼습니다. 네. 페미니즘 도서들 외에 또 에세이류가 유난히 강세였죠. 네, 올 한 해 출판계 하두를 두 개로 딱 그냥 정하라고 얘기를 하면 페미니즘이랑 위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위로와 페미니즘. 네, 네. 교보문고 그리고 인터파크 예스이사 등 대형 인터넷 서점 세 곳이 발표한 올 한 해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는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인터넷 그 판매량을 보면은 종합 10위권 이내 6권 이상이 이런 공감 에세이류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도 되게 유명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이 너였다라는 책이 1년 내내 베스트 목록에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또 올 한 해 화제가 됐던 책들 얘기를 하려면 미디어셀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에 이제 노출이 되고 나서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된 네. 책들인데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특히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알쓸친잡에서 미디어셀러로 많은 책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요. 네. 유시민 작가의 역사라는 책은 출간 즉시 1위를 차지를 했었고요. 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의 12발자국이라는 책과 그리고 저희 라전 북카페에서 소개드렸던 어디서 살 것인가 유현진 건축가의 어디서 예. 살 것인가라는 책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책을 원했는지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 어떤 사회 문화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체감 경기가 되게 좋지 않았어요. 올해도 일자리도 줄어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감 에세이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고요. 예. 이런 책들이 사람들에게 삶의 휴식과 위안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출판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대와 문화를 대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출판계와 문학계 안팎에서는 사실은 이런 공감 에세이류의 책들이 계속 베스트셀러에 있는 것들을 되게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이런 가벼운 힐링 에세이들이 사실은 위로를 주기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유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자칫 획일적 출판 트렌드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이 책은 유사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연달아서 네. 3-4권이 계속 출판됐는데 심지어 같은 컨셉으로 다른 출판사에서 또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이 원작자 보면은 곰돌이푸라고 적혀 있어요. 책에. 예. 그러니까 어떤 깊이 있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자칫 우리들의 독서력이나 문해력 저하 이런 것들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많은 우려를 좀 표시를 했었습니다.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 서점에 가면 글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넌 할 수 있어. 넌 더 열심히 해야 돼. 너는 노력하면 이룰 수 있어. 네. 꿈을 꿔. 뭐 이런 책들이 좀 줄을 이루다가 최근 몇 년은 너 괜찮아. 지금 그대로도 충분해. 꼭 뭔가를 잘해야 할 필요는 없어. 뭐 이런 네. 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책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네네. 우리 사회가 처한 어떤 상황들을 그런 책들이, 그런 메시지들이 대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오늘 2018년 한 해 출판 시장을 좀 돌아봤습니다. 김준 북큐레이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